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조지아주의 우리 기업 공장에서 벌어진 대대적인 불법 이민 단속에 대해 우리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관부처에 긴급 대처를 지시한 가운데 외교부는 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조현 장관이 직접 워싱턴에 가서 미 행정부와 협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데요. 먼저 단속 상황 살펴보고 미국 조지아주 현지와 외교부를 차례로 연결하겠습니다. 미 당국이 구금한 400여 명 가운데 대다수가 우리 국민으로 파악됐는데요. MBC가 압수수색 영장 원본을 확인한 결과 한국계 하청업체들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돼 있었습니다. 조지아 현지에서 나세용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조지아주 엘라벨에 위치한 현대차 전기차 생산 부지. 현대차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10조 원을 들여 배터리 생산 시설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루 전 노동자 475명이 연행되면서 분위기가 삼엄합니다. Don't make me call the cops. You have to go. 어제 합동 단속 이후로 공사 현장은 이렇게 비었고 공사 자체도 멈춰 섰습니다. MBC가 단속 근거가 된 압수수색 영장을 확인해 보니 배터리 합작 법인은 물론 오토리카, SBY, TK 등 한국계 하청업체 5곳이 적시돼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 은닉과 보호, 그리고 불법 고용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취재 결과 국토안보부 산하 국토안보수사국은 인사기록뿐만 아니라 직원을 채용할 때 고용주가 구비해야 하는 I-9 서류 일체를 압수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비 서류가 미비한지 꼼꼼히 따져 기업들도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입니다. 국토안보수사국은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 현장으로는 수사국 역사상 최대 규모라면서 그냥 와서 버스에 사람들을 싣고 가는 불법 체류자 단속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This was not a immigration operation, a multi-month criminal investigation where we have developed evidence in order to obtain a judicial search warrant. 그러면서 체포한 475명은 국경을 불법으로 넘거나 비자 면제로 들어와 일할 자격이 없거나 혹은 비자를 받아 입국했지만 체류 기간이 초과된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토안보수사국은 남미계 불법 체류 노동자 4명을 특정해 부지 수색 필요성을 주장했는데 이민법 전문가는 수사 확대를 위한 통상적인 전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수사 결과를 받아 법적 절차를 진행할 조지아주 검찰은 이번 사건이 미국 되찾기 작전의 일부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조지아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우리 국민 300여 명이 구금된 미국 조지아주 구금센터 앞에 지금 나세용 특파원이 가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 특파원, 그곳에 구금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은 지금 어떤 절차를 밟고 있죠? 네, 지금 뒤로 보이는 곳, 이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건물이 한국인들이 이송된 포크스턴 이민자 구금센터입니다. 수감자들은 이틀째 밤을 이곳에서 보냈습니다. 아직 변호인이나 가족과도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민국 시설에 구금될 경우 신분을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진단합니다. 그리고 위험도를 분류하는 평가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그 이후부터 변호인 접견이 가능해집니다. 구금 인원이 많다 보니 이 절차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여기 시간으로 오전 9시부터 애틀랜타 총영사관 소속 영사가 일부 구금자들과 면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외교부 현장 대책반은 인권 침해 소지는 없는지, 필요한 의약품 등 불편 사항은 없는지 등을 살피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국 땅에서 갑자기 구금된 분들은 지금 너무나 막막할 것 같은데요. 언제쯤 풀려날 수 있을까요? 네, 결론적으로 이민 당국이 처분을 내리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인데요. 구금자들 대부분 90일만 체류할 수 있는 전자여행허가 이스타 또는 6개월짜리 비원 비자, 즉 단기 상용 비자로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두 단순 회의 참석 정도만 가능할 뿐 취업이나 노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급히 낫기를 맞추려는 한국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받기 쉬운 이스타와 비원 비자로 직원들을 불러들여 일을 시켜온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대기업 기술 인력들이 무더기로 공항에서 입국이 거절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져볼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 노동 정황이 명확할 경우 추방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방법도 있겠지만 최소 여러 달이 걸릴 것입니다. 잦은 귀국 조치로 조율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포크스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정부 대응도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교부에 나가 있는 신재웅 기자 연결해 정부 대응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신 기자, 대책회의에서 조 현 장관은 어떤 대책을 내놨죠? 네, 조 현 장관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를 직접 언급하며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대통령께서는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과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 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어제 사건 발생 직후 바로 보고를 받은 뒤 긴급 지시를 내렸고 이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국정상황실, 외교부 모두 24시간 실시간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매우 우려가 크고 국민들이 체포된 데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자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필요하다면 본인이 직접 미국 워싱턴에 가서 미 행정부와 직접 협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는 또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대리에게 우려와 유감을 표했고 우리 국민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장관은 이어 미국 국무부와 국토안보부 등을 대상으로 같은 메시지를 전달했고 현재 주미 한국 대사관 총영사가 현지에 파견돼 주정부 관계자 등을 접촉하면서 현장 대책반을 지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책반에는 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까지 현장에 합류했는데 구금된 인원이 많고 미국 이민당국이 정부 공유를 꺼리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미국 측과 고위급 소통 채널을 열어두고 협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뒤늦게 구금 소식을 전해들은 가족들은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연락이 끊긴 채 어떻게 지내는지, 언제 풀려나는지조차 알 길이 없어 발만 구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시간으로 그젯밤 미국 이민당국의 기습 단속 당시 조지아주 공장 건설 현장에 있던 한국 직원이 가족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군대인지 경찰인지 들어와서 전수 검사 중이라며 헬기와 총을 언급하더니 사람들을 싹 다 모아놨다고 말합니다. 변호사 이한재 씨도 해당 현장에 있었던 처남으로부터 비슷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갑자기 막 들이닥쳐서 다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 이래서 줄 서 있다. 그게 마지막 연락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간 게 아니고 구금됐었구나라는 거를 뒤늦게 안 거죠. 직원들이 외부와 연락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회사 공지가 온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깜짝 놀라 회사에도 영사관에도 전화했지만 명확한 답을 들을 순 없었습니다. 알아보는 중이다 정도의 대답만 어디에 있는지, 지금 갇혀 있는 건지, 어떤 상황인지, 재판을 받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매일 약을 먹어야 하는데 동생이 걱정된다. 업데이트 소식이 없어서 밤새 잠도 안 온다 등 가족들의 애타는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현지에서 체포된 457명 중 한국인은 300명 이상. 그중 46명은 LG에너지솔루션 직원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하도급 업체 소속입니다. 합작 공장을 발주한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과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은 협력회사 구분 없이 구금 해제 등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은 당분간 미국 출장을 전면 중단하고 내일 김기수 최고인사 책임자를 미국에 급파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지금 이 상황, 우리로선 정말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불과 얼마 전 트럼프 정부는 관세로 압박해 우리 기업들의 대대적인 미국 투자를 약속받았죠. 트럼프 대통령은 당국이 해야 할 일을 한 거라는 이해하기 힘든 반응을 보였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언론도 깜짝 놀라 톱뉴스로 보도한 이번 작전을 놓고 질문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습니다. I would say that they were illegal aliens and ICE was just doing its job. 당국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한국이 거액의 투자를 약속했는데 걱정되지 않느냐는 질문엔 오히려 반론을 폈습니다. They pledged to invest 150 billion in the U.S. when they were just here, last week. Are you concerned? Well, and they have the right to sell cars and things in our country. It's not like a one-sided deal. 공식 발표를 보면 근본적으로는 미국인을 더 고용하라는 압박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We are sending a clear and unequivocal message that those who exploit our workforce, undermine our economy, and violate federal laws will be held accountable. 이런 상황에 하루 최소 3,000건 이상의 불법 체류자 단속을 지시해온 실적주의는 결정타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친트럼프 정치인들은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아예 반이민 정서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 경합주인 조지아주의 한 공화당 하원 의원 후보자는 잡지 인터뷰에서 불법 체류 노동자 소문을 듣고 직접 제보했다며 과시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단속 대상이 된 공장은 바이든 전 대통령이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내세웠던 곳이기도 합니다. 전임 정부의 지적에 흠집을 내려는 정치적 목적이 함께 깔려 있다는 지적이 그래서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집에서 압수한 관봉권 띠지가 분실된 황당한 일이 있었죠.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들이 어제 국회에 나왔지만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모르쇠로 일관했는데요. 이를 본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사건을 검찰이 아닌 특검이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을 김건희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를 지켜본 뒤 이런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문회에 출석한 검사와 수사관들이 관봉권 띠지 유실에 대해 서로 책임을 미루며 모르쇠로 일관하자 1000건의 압수물 중 단 한 건의 압수물을 기억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도 기소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수사가 끝나고 나면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해서 구형도 검찰이 하겠죠. 김정민 수사관이 이렇게 제가 옆에서 듣기에도 갸우뚱하도록 답변하는 거는 사실 저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 앞서 이 대통령은 한 공개석상에서 관봉권 띠지의 중요성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는데 띠지에 뭐가 있냐? 그 띠를 만든 은행 창구 직원의 도장이 찍혀 있어요. 그거를 다 모아서 요거는 땡땡 사무관 준 거, 요거는 무슨 서기관 준 거, 이거 다 써놓죠. 어제 청문회는 검찰의 수사권에 대해 대통령을 다시 고심에 빠지게 하는 장면이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특히 대북 송금 의혹 수사와 관련해 회유 시도가 있었다는 증언이 청문회에서 나온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배상윤 들어오면서 누구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였나요? 공항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이자, 제자, 명자입니다. 관봉권 띠지 사건은 당초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 발의 당시 수사 대상에 포함됐었지만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의중이 알려지면서 본회의에 상정될 개정안에는 다시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개정에서 이 사건은 김건희 특검으로 가져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어제 국회에 나온 검찰 관계자들의 태도는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마음대로 자리를 바꾸고 몰래 말을 섞는가 하면 급기야 조롱하듯 욕설을 썼다 들통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구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진법사 집에서 관봉권을 발견한 뒤 사진까지 찍어놨던 수사팀은 압수물 담당 수사관의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띠지를 훼손하지 말라는 취지로 전달을 했고 압수물 보관 과정에서 띠지가 훼손되었다는 정도로 보고받았습니다. 담당 수사관의 말은 달랐습니다. 띠지나 그런 부수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시가 있어야만 보관하는 것으로. 책임자로 지목된 압수물 담당 수사관 2명은 사전에 답안지까지 함께 만들어 보고 읽었습니다.
남경민 수사관 이거 작성 누가 하셨어요? 모범 답안? 모범 답안이 아니라 질의응답 예상해본 겁니다. 누가 작성하셨어요? 본인이 직접 함께 했습니다. 여기엔 심지어 비속어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저거는? 지금 오늘 나와서 무슨 자세로 나온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비읍시옷이야? 어제 그냥 혼자 연습하다가 적은 겁니다. 남들 다 폐기해 비읍시옷들아. 그러면 관봉에 띄지 누가 폐기한 거예요? 청문회에선 검찰의 은폐 정황만 짙어졌습니다. 담당 검사가 띠지 분실을 알게 된 건 지난 1월 초였지만 상부에선 석 달 뒤에야 이를 파악했습니다. 신흥석 당시 서울 남부지검장이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보고했지만 아무도 책임을 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당시 부장검사와 차장검사는 청문회에 나와선 자리를 바꿔가며 몰래 대화를 나눴습니다. 두 분이 분명히 따로 앉으셨는데 자리를 옮겼고 옮겨서 두 분이서 서로 얘기하면서 뭔가 말맞춤을 한 것이 지금 드러난 정황이고 드러난 사실입니다. 말을 맞추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수사관부터 고위검사까지 수상한 언행을 거듭하면서 띠지 분실 사건을 검찰이 직접 맡아선 안 된다는 여론을 자초한 셈입니다. MBC 뉴스 구나엘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 비가 내렸지만 가뭄이 심각한 강원 강릉 지역엔 1mm도 채 내리지 않았는데요. 강릉시는 오늘부터 아파트 단지와 대형 숙박시설 등 124곳에 제한급수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강릉 도심의 한 아파트. 오전 9시가 되자 공무원이 지하 상수도 밸브를 잠가 제한급수를 시작합니다. 아파트 조수조의 물이 줄어들면 급수차 등으로 다시 채워 넣어 물이 완전히 끊기는 건 아니지만 저수조의 물을 나눠 써야 하는 주민들은 당장 설거지를 줄이는 등 물 아끼기에 나섰습니다. 지금은 다 모아놨다고 일단 국을 지금 안 끓여 먹으려고 하고요. 한 번 입은 옷은 햇볕에 말려 다시 입겠다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조금이라도 아끼면 다른 분들은 또 꼭 써야 될 애기 키우는 집이라든가 이런 집에 또 많이 써야 되니까. 각 시민들에게 지급된 행수를 이웃에게 전달하며 물 전략 동참도 당부합니다. 시청 안 가셔도 돼요. 예, 갖다 드리는 거니까. 강릉 시민들은 이런 2리터 생수통 6개씩을 1인당 지급받는데요. 4인 가족 기준으로는 모두 48리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일부 혼란도 빚어졌습니다. 강릉시는 아파트 단지의 저수조 물이 20% 미만이 되면 물을 채우겠다고 했는데 취재진이 방문한 한 아파트의 저수조는 구조상 35% 미만으로 물이 줄어들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20%일 때 쳐놓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요? 저 밑으로 내려가면 이게 에어가 차서 작업이 엄청 복잡해집니다. 세대물 공급도 안 될 뿐더러. 현장의 반발에 강릉시는 아파트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물 공급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의 주 취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더 내려가 13% 선마저 붕괴됐습니다. 강릉시는 저수율이 10% 아래로 떨어지면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 야간 단수를 진행하는 등 제한급수 이상의 조치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조국 혁신당에서 발생한 성비위 사건을 두고 최근 최강욱 전 의원의 2차 가해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대변인 탈당 사태까지 발생하자 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과가 무색하게 핵심 당직자가 2차 가해성 발언을 한 사실이 새롭게 알려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어제 조국 혁신당 지도부는 당내 성비위 사건과 2차 가해 논란에 따른 대변인 탈당 사태에 공개 사과했습니다.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도 깊은 사과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온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쇄신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뒤 핵심 당직자가 한 유튜브 방송에서 2차 가해성 발언을 해 다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성희롱은 범죄는 아니고 어쨌든 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은 되겠죠. 언어 폭력은 뭐 범죄는 아니고요.
앞서 최강욱 전 의원이 지난달 조국혁신당 행사에서 2차 가해성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대변인이 항의성 탈당을 했는데 핵심 당직자가 또다시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을 쏟아낸 겁니다. 오늘 SNS와 각종 커뮤니티에는 이 부총장을 성토하는 글이 잇따랐습니다. 국민의힘도 성비위를 두둔하는 건 2차 가해이자 국민 우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성범죄의 심각성을 축소, 왜곡시키는 반사회적 인식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조국혁신당은 오늘 이 부총장을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언 당사자인 이 부총장이 SNS를 통해 상처받은 분께 죄송하다, 당분간 대외 활동을 자제하겠다는 사과의 글을 올렸지만 이번 성비위 사건의 명칭에 가해자 실명을 붙이자는 의견까지 나오는 등 조국혁신당을 둘러싼 혼란이 수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박찬욱 감독의 신작 어쩔 수가 없다가 경쟁 부문에 진출한 베네치아 영화제 폐막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여전히 뜨거운 인기 속에 황금사자상 수상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커지는데요. 현지 분위기는 어떨까요? 베네치아에서 이덕영 특파원입니다. 영화제 폐막을 하루 앞둔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리도섬. 관객들에게 어떤 영화가 황금사자상을 받을 것 같은지 물어봤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의 인기는 여전했습니다. But I really like the concept of it and also the way he constructs the images is always phenomenal. I think after this film festival we will talk about it a lot. 하지만 수상이 가장 유력하다고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무엇보다 튀니지 출신 카우더 벤 하니아 감독의 힌드라잡의 목소리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I think the name is Hind Rajab. It's about Gaza, and I think that was so impressive. 이 영화는 이스라엘군의 포격으로 가족 전원이 몰살당한 차량 안에서 구조를 요청하다 끝내 숨졌던 6살 소녀 힌드라잡의 절박한 실제 목소리를 그대로 담았습니다. 영화제 전반을 어쩔 수가 없다가 주도했다면 후반은 힌드라잡의 목소리가 이끌며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경쟁은 치열했습니다. 황금사자상 등 영화제 수상작은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발표됩니다. 베네치아에서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6년 전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뒤로는 미군 특수부대를 북한에 보내 도청기를 설치하려는 작전을 펼쳤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1차 북미 정상회담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높이 평가하면서 2차 북미 회담을 준비하고 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자, 김 위원장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이면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초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1차 정상회담의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칭찬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칠흑 같은 겨울밤, 빈라덴을 사살했던 미국 최정예 특수부대 네이비실이 북한 해안으로 접근했습니다. 김 위원장을 감청하기 위한 장치를 심으려고 어민들이 없을 캄캄한 겨울밤을 택했습니다. 해안까지 접근한 특수부대원들은 그러나 잠수복을 입은 북한 어민들과 맞닥뜨렸습니다. 작전이 발각되면 회담 자체가 무산될 상황. 이들은 북한 어민들을 사살하고 시신을 가라앉혔습니다. 이 시점에 인근 바다에는 스텔스 비행기와 모하민 핵추진 잠수함, 고무보트를 탄 지원 병력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작전이었습니다. Now, President Trump, who is in charge of making that decision, ultimately decided to go forward.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한 뉴욕타임스의 질문에 백악관과 특수전 사령부는 노코멘트라고 말하며 부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들어본 적도 없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I don't know anything about it. I'm hearing it now for the first time. 미국은 작전 실패 직후 이 지역에서 북한군의 움직임이 갑자기 활발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북한이 미군의 침투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지금도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밀감을 강조하며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박 5일 일정으로 중국 열병식에 참석 후 평양에 돌아온 지 하루도 채 안 돼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을 소개하고 딸 김주애의 모습도 담긴 기록 영화를 방영했습니다. 이번 회동에서 북한이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북중러의 밀착이 한반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김필국 논설위원이 살펴봤습니다. 막루에 오르기 전부터 열병식이 끝날 때까지 시진핑 중국 수석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좌우에 두고 함께 움직였습니다. 열병식에 등장한 최신 무기보다 국제사회는 이 모습에 더 주목했습니다. 북한 매체들도 이 모습을 부각하며 김 위원장의 다자 외교 데뷔전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종축 행사에 초대된 세계 여러 나라 국가 및 정보 수반들, 국제기구 지도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열병식에 참석한 20여 개국 정상들 앞에서 북중러 정상이 나란히 서서 이끄는 듯한 장면은 북한 주민들에게 강성대국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기재가 될 수 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선전해왔던 어떤 전략국가다라는 어떤 수사적 표현이 현실로 시각적으로 확인되는 어떤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시진핑 주석은 누가 봐도 미국을 염두에 둔 듯한 연설로 의미를 부여했고 绝不能重回弱肉强食的丛林法则任何时候我们都要坚持走和平发展道路 북한은 중국, 러시아 두 강국과 나란히 반미, 반서방 연대를 이끄는 강국임을 과시하는 효과를 거둔 셈입니다. 6년 만에 정상회담으로 한동안 소원했던 중국과의 관계가 회복됐음을 알리는 동시에 북러 관계의 끈끈함도 다시 드러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외톨이로 여겨지던 북한이 다자 무대에서 존재감을 확대하면서 한반도 정세는 한층 복잡해졌습니다. 좀 더 움직이면서 대화의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과정으로 진입할 수 있다. 상황이 악화되지 않는 관리 능력을 보여주면서 해법들을 찾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북미 대화를 위한 문턱은 더 높아졌고 북한은 사실상 핵 보유국의 위상임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그만큼 대접받는 세계를 원했던 것인데 사실상 이번에 핵보유국으로서의 간접적 지지 효과를 얻었다라고 보는 것, 이게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중국 방문에 앞서 중요 군수기업소와 미사일 총국 산하연구소를 시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재편되는 국제질서 속에서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은 갈수록 복잡한 고차 방정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필국입니다. 축구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개최국 미국과 내일 평가전에 나서는데요. 대표팀 주장 손흥민은 토트넘 시절 스승이었던 포체티노 감독과 사제 대결을 벌이게 됐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김수근 기자입니다. 경기가 열리는 그라운드를 처음 밟은 선수들. 월드컵 본선을 확정짓고 정예 멤버로 치르는 첫 모의고사인 만큼 홍명보 감독은 과정과 결과 모두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강한 상대를 맞이해서 저희가 준비한 전술을 얼마만큼 보여줄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다 잡을 수 있으면 저희 팀으로서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불거진 주장 교체 논란이 불편하진 않았다고 담담히 밝힌 손흥민은 최전방 출격 가능성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좋아하는 포지션 두 포지션이기 때문에 어느 포지션이든 정말 상관없고 팀이 조금 더 필요로 하는 위치에서 제가 경기장에 나가는 게 저한테도 도움이 되고 특히 10년 전 자신을 토트넘으로 이끈 포체티노 미국 감독과 대표팀에선 처음 사제 대결을 펼치게 된 상황. 포체티노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은사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정말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인데 서로 분명히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다시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포체티노 감독 역시 토트넘 시절 자신에게 손흥민이 가장 중요한 선수였다며 재회를 반겼습니다. His relation in Tottenham is one of the best players in the world, and yes, it's going to be really nice. 대형 태극기를 준비한 2천여 명의 한인들도 경기장에서 힘을 불어넣을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미국 원정 2연전의 첫 시작인 내일 대표팀은 새로운 전술 적응과 본선 경쟁력 확인이라는 두 마리 토끼 사냥에 나섭니다. 뉴저지에서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프로야구 기아 박찬호 선수의 허를 찌른
홈스틸 장면입니다. 단독 홈스틸은 3년 만에 처음 나왔는데 KBO 역대 40번째 진기록이네요.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밤사이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은 비가 약해졌는데요. 충청도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천안의 모습인데요. 세찬 비가 내리면서 이 도로 곳곳에 물 웅덩이가 생겼습니다. 평택과 충남 북부부터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는 그 밖에 경기 남부와 충청, 호남 지방에서도 호우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곳곳에서 시간당 30에서 50, 일부 지방에서는 시간당 70mm 안팎의 물벼락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충남과 전북의 최고 120 이상, 경기 남부 100 이상, 강원 남부 내륙과 충북에도 최고 80mm 이상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요. 서울에서는 5에서 40mm가량 내리겠습니다. 가뭄이 극심한 강릉에서는 빗방울 정도만 스칠 것으로 보입니다. 비는 중부지방은 내일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남부지방은 밤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3도, 춘천 22도, 대구 25도 안팎으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광주 29도, 부산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다음 주 초까지 비가 자주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압수한 관봉권 띠지가 분실된 것과 관련해 국회에 나온 검찰 관계자들이 책임 떠넘기기와 모르쇠로 일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진실을 밝힐 결정적인 증거물을 분실하고도 책임자는 감찰조차 하지 않고 수사관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며 욕설을 적고 있는 현실. 지금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온몸으로 부르짖고 있는 건 다른 누구도 아닌 검찰 자신입니다. 토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고맙습니다.